최재형을 한 발 앞서 진단합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를 한눈에 파악하는 초특급 미리 보기 서비스 KB리그 익스프레스 박지슬입니다. 14라운드 두 번째 경기에 출전할 두 팀의 전력과 오더를 분석해 승부의 향방을 예측해봅니다. 부동의 1위라는 높은 벽 앞에 상위권 도약에 목마른 팀이 암벽 등반을 준비합니다. 성공하면 대박, 미끄러지면 절벽인데요. 정관장 황진단과 한국물가정보의 대결, 14라운드 제2경기 오더를 공개합니다. 일국 장고대국에선 모처럼의 주장전이 펼쳐집니다. 신진서 주장과 박영훈 주장의 대결, 현재까지 리그 전승을 달리는 신진서 주장. 하필 이 시점에 장고 대마왕과 만날 건 또 뭔가요? 두 선수 상대 전적은 박영훈 선수가 2전 전승, 신진서 선수의 무패 공약, 이번 주부터 위기인가요? 미국에선 오지명 박진솔 선수와 이지명 원성진 선수가 만났습니다. 최근 4연승의 원성진 선수, 올 시즌 7승 3패로 믿음직한 이지명의 선봉에 서 있는데요. 지난주 김지석 주장을 물리친 박진솔 선수, 그 기세를 넘볼 만큼 사기가 충천해 있지 않을까요?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1승 1패, 우위를 점하게 될 쪽은 누구인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3국에선 4지명 한승주 선수와 3지명 안국현 선수가 대결합니다. 지난 5라운드에 이은 리턴 매치인데요. 당시 안국현 선수가 2승부에서 올 시즌 리그 첫 승을 기록했죠. 최근 3연패 후 1승으로 전열을 가다듬은 한승주 선수. 이번 대결에서 전반기의 수모를 되갚아줄 수 있을까요? 안국현 선수의 신중하고 냉정한 행마와 한승주 선수의 기상천외한 수들이 만나면 어떤 감칠맛 나는 한판이 완성될지 궁금하네요. 4국은 이지명 이창호 선수와 오지명 설현준 선수의 대결입니다. 두 선수 생애 첫 대국인데요. 대가의 명경지수를 뒤흔드는 천방지축, 젊은 혈기의 반란. 과연 쉽사리 제압될지 놀라운 이변을 만들어낼지는 끝까지 두고 볼 일이겠죠. 참고로 설현준 선수가 태어나던 1999년에 이창호 선수는 이미 입신 4년 차였다는군요. 5국은 3지명 김명훈 선수와 4지명 한태희 선수의 대결입니다. 공격적이면서도 자유분방한 김명훈의 스타일과 공격적이고도 노련한 한태희의 스타일이 만나면 그야말로 흥미진진한 싸움판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김명훈의 1승, 자유분방함과 노련함 중 우위를 차지할 쪽은 누굴까요?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양팀의 승부 예측은 52대 48로 정관장 황진단이 미세하게 유리하다는 전망인데요. 다시 말해 단 한 판만 예측을 빗나가도 승부의 판도는 바뀔 수 있다는 얘기겠죠? 1위 수성과 상위권 진입이라는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한 두 팀의 질주.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4라운드 2경기. 정관장 황진단과 한국물가정보의 대결이 지금 시작됩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4라운드 2경기입니다. 정관장 황진단과 한국물가정보의 경기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단독 선두 정관장 황진단이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만나게 된 한국물가정보도 상승세가 대단해요. 네, 최근에 기세가 대단하고 그리고 저는 오늘 팀과 팀의 대결도 당연히 궁금하지만 신진서 선수의 연승이 과연 계속될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기의 상대를 만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대국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앞서 익스프레스에서도 보셨지만 신진서 선수 장고 대마왕이라고 할 수 있는 박영훈 선수를 만났는데요. 어떨까요? 일단 상대 전적에서 또 박영훈 선수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박영훈 선수도 분명히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속기에서 만났다면은 신진서 선수가 아무래도 나이가 좀 많이 어리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까 싶지만 지금 장고대국이기 때문에 꼭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장고대국 신진서 선수와 박영훈 선수의 대국을 비롯해서 빅매치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관장 황진단과 한국물가정보의 경기.
한국물가정보는 그동안 승수를 많이 쌓아왔기 때문에 오늘 승리한다면 또 4위로 올라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요. 1국 장고대국 양팀의 주장 맞대결입니다. 자, 패점 없이 12승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신진서 선수. 전승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었는데요. 2국은 속기대국입니다. 원성진 선수와 박진솔 선수의 대국. 물론 지명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박진솔 선수가 워낙 잘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더로 봤을 때는 당연히 뭐 이지명과 오지명의 대결 그리고 또 원성진 선수의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까 싶지만 네. 또 의외로 만만치 않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자, 3국도 역시 속기입니다. 한승주 선수와 안국현 선수의 대국인데요. 최근 이 안국현이라는 이름 석자를 빼놓고 한국 바둑계를 논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 장국현 선수가 이번에 얼마 전에 펼쳐졌던 삼성화재배에서 굉장히 큰일을 해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자칫 잘못하다가는 준결승에 한국 선수가 아예 진출을 못할 뻔했는데 그래도 강자를 꺾고 4강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대국 시작됐습니다. 일단 신진서 선수와 박영훈 선수 좀 많이 다른 느낌을 주는 선수들이거든요. 일단 두 선수 모두 뭐 실리를 좋아한다 이런 거는 비슷해요. 그렇긴 한데 네. 아무래도 신진서 선수는 좀 잽을 날리는 면이 시간으로 압박하면서 잽을 날리는 면이 굉장히 강하고 박영훈 선수는 그거보다는 이제 후반전으로 계산적으로 갔을 때 좀 더 네. 강점을 드러냅니다. 뭐 서로 원하는 쪽으로 오늘 이끌고 가려고 할 텐데요. 아무래도 전투 쪽으로 판이 어지럽게 이끌어 간다면 신진서 선수 쪽이 조금이라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굉장히 무난하게 중반 이후까지 네. 그냥 무난하게 흐르면은 박영훈 선수 쪽이 좀 부가 더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박영훈 선수와 이제 신진서 선수의 초반 이제 전부 다 소목이잖아요. 네. 최근에 워낙 또 화점 두었을 때 이제 3-3으로 바로 들어가는 실리 좋아하는 기사들은 3-3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바둑이 많기 때문에 박영훈 선수나 신진서 선수나 두 기사 모두 실리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상대가 내 3-3에 들어올까 봐 좀 소목으로 실리를 차지하겠다 그런 생각이 엿보입니다. 네. 뭐 3-3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고요. 매 대국은 아니지만 그날 두어지는 대국 중에 한 판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3-3.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5판 중계하면은 한두 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은. 원성진 선수와 박진솔 선수, 이지명 선수와 오지명 선수의 대결인데 이번 KB리그 성적은 두 선수가 거의 비슷해요. 네, 그렇죠. 박진솔 선수는 여기도 제가 많이 중계하면서 하는 말 있죠. 사기 오지명. 네. 그러니까 그 SK 앵크린 팀의 이제 박민규 선수도 좀 지금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런데 박진솔 선수의 활약이 더 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건 박진솔 선수가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성적을 내다가도 나이가 이제 있어갖고 성적이 꺾이고 떨어질 나이인데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네. 굉장히 성적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 선수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랑 이제 동갑이에요. 친구인 기사인데 어릴 때는 좀 생활 패턴이 그러니까 좀 들쑥날쑥했어요. 뭐 게임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잠 자는 시간도 좀 들쑥날쑥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한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이제 도장 사범으로 있으면서 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바둑 공부는 예전보다 오히려 못할 거예요. 근데 생활 패턴이 워낙 딱 뭐 몇 시에 나가서 몇 시까지 애들 공부 봐주고 또 식사 시간에 식사하고 잘 때 자고 생활 패턴이 딱 그렇게 되니까 네. 갑자기 성적이 쭉 올랐어요 지금. 그런 이유가 또 네. 있었군요.
속기대국과 장고대국이지만 속도는 장고대국이 더 빠른데요. 근데 장고대국은 아마 이제 보시다가 한번 좀 멈추는 타이밍이 네, 있을 거예요. 두 선수가 장고대국이지만 포석에서는 크게 시간을 들이지 않았고요. 이게 사실 KB 바둑리그라서 장고대국이지 네. 각자 제한 시간 1시간이 그렇게 또 긴 시간은 아니에요. 사실 장고라고 표현하기에도 좀 애매한 그쵸.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대회 생각을 해보면은 네. 2시간 내지 3시간 그리고 이제 농심배가 유일하게 1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대회에서는 가장 시간이 짧은 게 1시간인데 지금 KB 바둑리그는 다 속기니까 지금 1시간을 장고라고 표현하는 건데 선수들은 특히나 신진서 선수나 박영훈 선수 같은 경우 이제 세계대회를 많이 두는 선수들은 네. 초반에 시간을 좀 세이브를 많이 시키려고 장고대국에 나갔지만 좀 빠르게 둘 거예요. 분명히 그 1시간이라는 게 많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게 또 속기처럼 아주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예 장고대국처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시간 안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렇죠. 선수들이 진짜 특히나 중국 선수들이 많이 그렇게 두는데 최근에는 초반에는 좀 빠르게 두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요. 네. 한국물가정보팀 선수 선발 당시에 뭐 강팀으로 분류가 됐던 팀인데 초반에는 사실 조금 헤맸어요. 네, 하지만 또 강팀답게 최근에 기세가 또 무섭게 올라오고 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한국물가정보팀을 이제 지금의 상대팀인 이창호 선수가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팀은 무조건 올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팀원들이 워낙 지금 탄탄해갖고 네. 초반에 조금 헤맸어도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뭐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팀인데 오늘은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났습니다.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정관장 황진단. 모든 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팀일 텐데요. 네, 정관장 황진단 팀도 진짜 제가 저번 라운드 이제 그 인터뷰를 보고 놀란 게 사실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이제 우리가 정규 시즌은 거의 1등 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만한데 아직도 그러니까 SK 앵크림 팀과 이제 포스코 캠텍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추고 있지 않더라고요. 네. 재밌는 게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사실 본인 입으로도 말은 전승이라고 했지만 거의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꼬린 지점이 진짜 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대국 상대는 자신에게 2번 이긴 장고를 또 잘 두는 박영훈 선수. 심지어 다운 라운드는 지금 상대 쪽에서 지금 공개 오더를 지금 막 말할 정도로 지금 또 막 박정환 선수가 거의 대기하고 있으니까 뭐 맞대결을 펼치자 네. 이렇게 제안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기사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차마 감독님한테 말은 못하지만 답답해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하필 또 이번 라운드에서 네. 박영훈 선수를 만나서 신진서 선수도 인터뷰에서 물론 전승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밝히긴 했지만 사실은 좀 옆에서 부추기긴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있다, 잘 하겠다 그런 걸 말한 거지. 네. 진짜 뭐 전승이라는 게 사실 뭐 말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박영훈 선수도 약간 시간을 들이다가 진영을 구축했고요.
이제 신진서 선수의 선택은 어느 방향이 될까요? 저는 신기한 게 뭐가 지금 장고대국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원래 뭐 초반은 뭐 장고대국이나 속기대국이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속기대국이 유난히 좀 지금 느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속기인 걸 감안해서 볼 때 정말 더디네요. 네, 그렇죠. 지금 뭐 한 12수, 네. 13수 진행밖에 안 됐으니까요. 어떤 부분이 선수들을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걸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네. 양쪽 바둑을 봤을 때 이제 상대가 예를 들어 뭐를 좀 하겠지 하는 타이밍에 아예 지금 다른 데를 계속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원성진 선수가 이제 하변에 침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는 하변 쪽에서 뭔가 전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타이밍에 또 그때 이제 우변으로 들어오니까 네. 그러니까 우변에 대한 응수는 원래 그냥 뭐 밑으로 붙인다든지 아니면 손을 빼서 두 칸 벌린다든지 쉽게 둘 수도 있지만 타이밍이 딱 내가 들어갔는데 상대가 들어오니까 아 무슨 뜻이지? 그걸 좀 파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속기대국의 진행이 정말 더딘데요. 그리고 원성진 선수도 워낙 또 힘으로 두는 바둑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좀 흔히 말하는 기세로 본다면은 보통은 이제 뭐 두 칸을 벌린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뭐 붙여서 넘어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 그냥 무난하게 두네요. 저는 혹시 아예 여기로 들어와서 완전히 좀 초반부터 좀 난장판식으로 네. 서로가 서로를 막 침입하는 그런 또 수법이 나오려나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뭐 몇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복잡해지겠는데요. 네 그렇죠. 박진솔 선수는 어떤 스타일인가요? 박진수 선수는 뭐 딱히 먼저 이렇게 전투를 걸어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두텁게 모양 좋게 이제 두다가 네. 상대가 조금 무리한다 싶을 때 그때 이제 압박해 가는 능력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박진솔 선수에게 모양 나쁜 전투를 좀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찜찜한 모양을 굉장히 잘 찌르고 들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속도라면 포석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두 선수가 주어진 시간을 다 사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네. 여기를 만약에 그냥 이어서 두거나 이런 식으로 두면은 그냥 무난하게 속기로 진행이 될 테고 박진솔 선수가 만약에 꽉 막는다면은 아마 이 우하기에서 두 선수가 시간을 거의 다 사용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네. 변화가 자체로도 엄청 복잡한데 또 백돌이 하나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흑도 좀 그냥 물러나기에는 약간 보통 흑번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두는 걸 감안한다면은 네. 물러나고 싶지 않거든요. 자, 여기서의 선택을 일단 봐야겠는데요. 네, 강하게 뒀어요. 네. 그러니까 원성진 선수도 여기서 물러날 수도 있긴 한데 또 저희가 아는 또 원성진 선수는 그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물러난다면 어느 정도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그냥 이런데 뭐 날일자를 두고 지킨다고 하면은 흑이 좋다라고 평가를 해요. 네. 근데 지금은 이 한 점을 뭐 입구자 정도에서 제압이 가능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도 둘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보통은 안 두지만 지금은 가능해 보입니다. 백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진서 선수와 박영훈 선수의 대국은 자학이 딱 정석 하나로 오늘 뭐 저 정석 하나 때문에 무조건은 아니지만 흑의 공격, 백의 타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저 정석이 나오면은 네. 거의 뭐 흑은 실리를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공격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원성진 선수님 뭐 급하게 가는 선택을 하진 않았네요. 자, 매달 이슈가 됐던 선수를 선정해서 월간 MVP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도 월간 MVP 선정이 됐습니다. 어떤 선수일지 만나보시죠. 월간 MVP 시상하겠습니다. 네, 시상에는 한국기원 박정근 마케팅 실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월간 MVP 한국물가정보 사지명 한태희 선수 축하합니다. 네, 이제 인터뷰를 해야 하니까요. 마이크를 들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먼저 수상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우선 저는 이 상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되게 어안이 벙벙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뭐 MVP라는 상을 받게 된다는 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뭐 엄살이 조금 심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월간 MVP에 선정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태희 선수가 이제 3번째 MVP로 선정이 됐는데요. 선정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저희 팀이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이길 때마다 계속 대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만 잘한 건 아닌데 그 선수들 중에서 가장 기대치가 낮은 게 저라 제가 이긴 게 가장 좀 돋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한태희 선수의 엄살은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한국물가정보팀 하면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이 한종진 감독님께서 이 질문 꼭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감독님께 이 불만 사항이 있을까요? 우선 진짜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물가정보는 정말 분위기가 좋고요. 네, 그 분위기를 만드시는 분이 저는 당연히 감독님이라고 생각하고 불만이 하나 있다면 있군요. 네. 네. 감독님 좀 외모가 되게 훈훈하셔가지고 제가 옆에 있으면 약간 좀 초라해지더라고요. 좀. 네, 좀. 네, 지금 감독님 옆에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둑리그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뭐 팀도 현재 5위에 머물러 있는데 개인 각오 그리고 팀의 각오까지 함께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물가정보가 작년, 재작년에 좀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둬서 네, 올해는 좀 그 어느 때보다 좀 절실한 상황이고요. 네, 저는 이제 저만 잘한다면 충분히 플레이오프도 진출하고 챔피언 결정전까지 가서 통합 우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통합 우승을 하기 위해 네, 열심히 한 판 한 판 두어 나가겠습니다. 네, 한태희 선수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MVP 한태희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이번 월간 MVP는 한국물가정보의 한태희 선수였습니다. 정관장 황진단과 한국물가정보의 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네, 월간 MVP 한태희 선수가 밝힌 한국물가정보의 훈훈한 감독 한종진 감독의 모습이고요. 네. 한태희 선수가 인터뷰를 아주 재밌게 해줬습니다. 정관장 황진단과 한국물가정보의 경기.
지금 네. 두 판 모두 이제 딱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는 찰나라고 볼 수 있고 첫 번째 몸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원성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우하기에서 전투는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를 날일자를 하고 우하기를 이제 박진솔 선수가 지키자 그냥 입구자 정도로 해서 잡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우상기가 흙이 지켜서 우상기가 흙집이 되거든요. 네. 그거는 좀 기분 나쁘다고 보고 우상기까지 들어갔어요. 그러자 이제 중앙 쪽을 붙여서 끊고 단수 치고 나오면서 지금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모양으로 봤을 때는 서로 어느 한쪽이 딱 유리하다라는 느낌은 잘 오지 않습니다. 원성진 선수와 박진솔 선수의 대국은 5대5로 변함이 없는데 신진서 선수와 박영훈 선수의 스코어는 조금 변동이 생겼어요. 신진서 선수와 박영훈 선수의 대국은 아마도 검토실에서 네. 저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다면은 마지막에 이제 신진서 선수가 하변 쪽을 지금 받질 않고 네. 지금 좌상기 쪽을 한 칸을 띄웠거든요. 30초 하나 그 수를 저도 사실 보면서 그 수가 조금 그러니까 박영훈 선수가 좌하기의 정석이 끝나고 다가왔는데 보통이라면 당연히 한 칸 정도 뛰어나가서 이 한 점을 탈출을 시켜주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네. 이곳을 한 칸을 뛰었어요. 그러고 이제 날일자를 씌우면서 물론 신진서 선수 생각은 이런데 이제 붙여갖고 좀 뭔가 네. 활용 수단이 있기 때문에 잡힐 돌은 아니다. 잡힐 돌 아닌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변은 굉장히 좀 심하게 압박을 당할 수 있는데 문제가 이 한 칸이 좋은 자리는 맞아요. 상변의 모양을 키우면서 좌상기 흑도를 압박하는 좋은 자리인 건 맞는데 굳이 꼭 네. 내가 공격 받을 타이밍에 굳이 여기를 바로 뒀어야 되나? 그러니까 보통 어디 선택할 때 생각은 내가 거기를 안 뒀을 때 네. 상대가 거길 두면은 내가 기분 나쁠 때 그런 곳을 선택하는데 지금 여기는 흙이 도주면은 진짜 한마디로 땡큐예요, 땡큐. 이렇게 도주는 건. 왜냐면 흙이 벽을 쌓아도 벽의 이 좌하기 정석이 거의 최상으로 흙을 지금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혀 쓸모가 없거든요. 어쨌든 포커스는 하변이었는데 한번 그쵸. 손을 돌렸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손을 돌린 게 네. 이곳 한 칸이 아니라 뭐 우변, 우상기 압박이나 우변을 들어갔다 하면은 신진서 선수 생각은 공격하다가 박영훈 선수가 우변을 집으로 갈지 모르니까 오히려 그걸 견제했다. 이렇게 좀 풀이가 가능하는데 지금의 좌상기는 사실 당장은 네. 좀 풀이하기가 그러니까 백이 다가오더라도 사실 바로 잡힐 돌은 절대 아니에요. 30초 탄력이 있어갖고. 상대가 공격을 하는데 손을 빼고 갈 만큼 베스트의 자리는 아니란 뜻이죠. 일단 뭐 바둑 그 뭐 좀 원리 같은 걸로 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작전 면에서는 그럴 수 있죠. 뭐 박영훈 선수가 평소에 공격을 그렇게 즐겨하는 선수가 아니니까 좀 일부러 네. 공격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작전일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는 박영훈에게 이기려면 공격을 하게 만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박영훈 선수도 그만큼 공격하는 거를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을 별로 안 할 거예요. 그 분야는. 네. 자, 신진서 선수가 박영훈 선수의 공격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나요? 어쨌든 스코어는 박영훈 선수 쪽 손을 들어주고 있고요. 지금 신진서 선수가 마지막에 둔 곳은 이곳 이제 붙인 건데 보통이라면 뭐 단수를 두 가지가 있어. 단수를 치고 호구를 치면은 늘고 젖혀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냐 아니면은 여기가 젖혀서 나가는 게 백이 자세가 좀 좋은 것 같다 싶으면은 네, 지금처럼 있는 수를 선택을 하거든요. 이건 대신에 네, 이곳에 왔을 때 이렇게 이어줄 수는 없어요. 너무 그냥 다 당한 모양이라서. 네. 그러니까 박영훈 선수도 그곳을 이을 생각은 아마도 없을 테고 만약 이런 데를 이제 압박해서 가면은 바꿔치기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겠네요. 여기 하변은 흙이 어느 정도 차지하지만 한 칸 뛰면서 이런 진행이 되면은 이 한 점이 그래도 좀 빛을 발한다고 해야 될까요?
다섯, 여섯, 30초. 하나, 둘, 원성진 선수와 박진솔 선수의 대국은 네. 어느 한쪽이 흔히 말하는 부러질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런가요? 네, 지금 전투 자체가 네.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몸싸움을 하고 있고, 서로 얽힌 모양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그냥 뭐 타협해서 어느 정도 지키자라는 수법들이 아니라 네. 그냥 최대한 실전적인 수들만 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섯, 음,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번 남았습니다. 일단 그 짧은 시간이지만 초읽기들을 좀 몇 번씩은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장면입니다. 일단 박영훈 선수는 뭐 장고 대국인 만큼 이 장면에서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셋, 예상이 되네요. 넷, 어느 정도 강도로 공격에 나설지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일단 여기 있는 거는 생각을 아예 안 할 테고 네. 그냥 하변 쪽을 해서 이 한 점만 공격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이 부분을 한 칸 띄워서 계속해서 전체를 좀 공격을 하던지 그 두 가지 정도가 일반적이고, 근데 이제 위쪽으로 뛰었을 때 약간 겁이 나는 부분은 하변 쪽이 백이 자세를 잡으면 혹시라도 나중에 잊게 되는 상황이 올까봐, 흙이 어떤 경우가 돼도 여기를 이으면서 정리가 되는 상황이 오면 좋기가 힘듭니다. 너무 공배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흑의 입장에서도 쉬운 결정은 아니네요. 네, 그래도 아마도 여기 날일자로 해서 네. 조금은 이제 이 한 점만 제압하고 바꿔치기 형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랬을 때 흑이 불만이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흑계 불만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네. 다만 뭐 그렇다고 지금은 흑이 뭐 확실히 좋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네. 서로 어렵지 않나. 바꿔치기가 일단은 간명해 보이는데 박영훈 선수는 어떤 생각을 네. 하고 있을까요? 다섯, 여섯. 원성진 선수와 박진솔 선수의 대국은 일단 뭐 어느 한쪽이 잡히는 일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서로 약간씩은 전투를 피했다 아니면 어느 한쪽에서 계속 고를 외치기에는 네. 좀 위험하다 싶어서 이제 좀 물러난 감이 있는데, 글쎄요, 지금의 진행이라면은 흑 쪽이 조금이라도 저 빵 때림 한 모양이 두텁게 처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원성진 선수의 이제 우변 쪽이죠. 우변 쪽의 그 돌들이 당장은 중앙이 뻥 뚫려 있지만 흙의 이제 돌의 행마 방향이 중앙 쪽으로 오기 때문에 분명히 언젠가는 또 한 번 또 손을 대야 된다는 게 좀 기분이 나쁩니다. 날일자로 나와 있는 모양이요. 네, 그렇죠. 자, 박영훈 선수도 역시 그 선택을 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박영훈 선수가 이제 하변 쪽을 차지하자고 뒀는데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 뭐 당연히 차단을 했고요. 다섯, 여섯, 글쎄요, 여기서는 여덟. 네. 뭐 당연히 또 하변 쪽을 잠시 자리를 비웠었군요.
이미 한번 결정을 내린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네. 결정을 내렸는데 왜 다음 수를 당연히 이제 결정 내리기 전이면 모를까 왜 안 두고 있지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고민하면 이상한 거죠. 뭐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워낙 생각지도 못했던 수들을 또 선수들이 두니까 뭐 네. 혹시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는 이제 하변 차지하겠다고 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변 쪽을 주 하나, 두어주는 게 둘, 일반적이죠.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일곱, 중앙을 만약에 여기서 여덟, 뛰게 된다면은 아홉, 열. 두번 남았습니다. 뭐 이런 자세가 돼. 이래 놓고서 뭐 귀에서 살겠다. 네. 그래 놓고 전체를 공격하겠다. 이런 자세가 되는데 흙의 모양이 그렇게까지 차단당한 모양이 두터운지가 좀 의문이라서 흙이 백을 공격할지 백이 흙을 공격할지 좀 어려워요. 그런데 박영훈 선수가 자리에 돌아왔는데도 손이 바로 나오진 않아요. 네, 바로 나오진 않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초. 하나, 둘, 그래도 저는 네. 하변을 네. 선택하지 않을까. 여섯,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덟, 원성진 선수와 박진솔 선수의 대국에도 스코어가 조금 변동이 됐네요. 네, 역시 네. 좀 우상귀 쪽 빵따레한 모양이 자세가 괜찮다. 박영훈 선수 좌학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굉장히 좀 여덟, 뜬금없는 타이밍이라서. 그러니까 이 수의 의미는 네. 이제 끊고 물러나 글쎄 물러나도 저는 하변을 둬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일단 백이 어떻게 봤냐를 네. 물어본다. 첫 번째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귀를 잡으면은 이 단수치고 느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당장 이수를 이렇게 두는 건 아니에요. 이 수법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끊어갖고 둘 수가 있거든요. 나와서 끊어서 두면 이 귀의 이수 때문에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으로 하여금 잡을 것이냐 뒤로 물러날 것이냐 물어보는 수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응수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응수조차 안 하고 뒀을 때 네. 그러니까 백이 어차피 이거 뛰는 자리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서 흑돌이 지금 좌하기에 있는 게 득인지 하변에 있는 게 득인지 판단했을 때 둘, 셋, 넷, 글쎄 좀 의문이거든요. 여섯,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신진서 선수의 이 좌상기 쪽 한 칸 뛴 수가 처음에는 좀 이상한 위치였는데 그래도 변화 자체가 이렇게 일어나고 보니까 네. 그래도 연관성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일리 있는 자리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스코어가 다시 네. 5대5가 됐네요. 흑이 물어본 자리 백은 응답해 주지 않았고 네. 그러면 흑은 이제 어디로 가죠? 흑이 이도를 글쎄요 계속 살리기에는 계속 이제 사이즈가 커지거든요. 커지고 문제가 이곳을 백이 있는 순간 네. 흑이 귀로 젖혔던 이수가 악수가 돼요. 이수 자체가. 그렇다고 보면 이거를 살리지 않고 오히려 그냥 끊어서 잡아서 뭐 버리고 이 돌을 버리고 백이 이제 제압할 때 30초. 좌상기를 둬서 사는 뭐 이런 진행으로 되지 않을까 넷, 생각이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박영훈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대국은 뭐 지금부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박진솔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대국은 확실히 흙이 두텁네요. 잘 풀렸어요. 우상귀 쪽의 첫 번째 몸싸움은 흙이 잘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우변이 지금 완벽하게 살아있지가 않아요. 흙이 중앙 쪽을 어딘가 한번 지키게 된다면 네. 백은 우변을 둬서 살아야 됩니다. 계속 압박을 하는 형태가 되네요. 네, 다섯, 여섯, 네 지금 지금 바로 받아둬야 되는 건가요? 네 이곳이 이제 뒀기 때문에 둬서 살아야 되는데 네. 흙은 일단 천천히 상변 쪽을 둬요. 그러면은 상변 쪽은 정리가 됐는데
이 돌 혼자 또 탈출해야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는 누가 누굴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중앙이 지금 흙이 두텁다 보니까 그냥 느낌적으로 당연히 흙이 백을 공격할 것 같잖아요, 지금. 30초. 하나, 그러니까 바둑이 전체적으로 흙이 네. 넷, 다섯, 엷은 돌이 없어요. 여섯, 신경 쓰이는 돌이 없고 반대로 사실 그렇게 되면은 백이 이제 실리로 앞서 나가야 되는데 네. 흙도 실리가 많진 않지만 백의 실리도 보시면은 다 그렇게 큰 집들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주도권은 박진솔 선수가 잡았고 그렇게 된 거의 가장 큰 원인은 네. 이 부분 처리에서 빵따냄을 하게 된 자리. 이쪽에서 이 모양이 되면서는 흙이 확실히 지금 우세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터움과 실리면에서 모두 부족할 게 없는 박진솔 선수네요. 네, 원성진 선수 네. 입장에서는 이런 바둑은 계속해서 이제 좀 버티는 수들을 구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스코어도 4대 6으로 조금 더 차이가 벌어졌고요. 30초. 하나, 둘, 박영훈 선수는 역시 네. 실리에 민감하네요. 네, 지금은 여섯, 좌하기를 젖힌 순간 사실 지금처럼 저곳을 따내는 거 말고는 네. 다른 수가 잘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 돌의 체면도 또 좀 있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를 도놨는데 네. 그 수를 악수를 만들면 너무 쑥스러우니까 그 돌에 이제 체면을 살려주는 거죠. 일단 뭐 내친 걸음이었고요. 원성진 선수가 지금 택한 수 네. 저런 게 이제 버티는 거죠. 그냥 중앙으로 한 칸 띄어서 일방적인 탈출이 아니라 여기까지 챙기면서 이 돌을 한번 살려보겠다. 백돌이 지금 그런데 이럴 입장은 네, 아니거든요. 여기 붙이면 지금 이거 뭐 그러니까 버티는 수는 버티는 수인데 네. 원성진 선수가 워낙 힘이 세서 뭐 견디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은 했겠지만 글쎄요. 굉장히 답답해 보입니다. 정상대로라면 정상적이라면 좀 모양을 갖춰야 하는 형태였는데 다섯, 이 수는 정상적인 지금 상황의 수법은 아니에요. 무조건 버티는 수고 네. 이걸 밀어갈 때 또 받으면 또 받으면 이제 자세가 나오는데요. 견디기 힘들 것 같은데요. 만약에 네. 또 밀면은 그때 한 칸을 띄어서 그러면 또 머리가 근데 여길 두면은 이제 네. 위로 끊고 뭐 탈출한다. 그러니까 모양은 뭐 두점머리 맞는 게 아프지만 막상 두점머리 때린 이후에 늘 수밖에 없으면은 상변 실리를 차지했다. 네. 지금 이런 것 같거든요. 박진수 선수는 바로 밀어가지 않고 치받았어요. 이 수는 뛸 때 밀 수도 있지만 이런 데를 그냥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냥 좌상기 정석 선택을 네. 한다는 생각으로. 일단 굉장히 백이 좀 피곤한 상황은 분명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박진수 선수가 가장 무난하게 두네요. 밀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선택을 한다면은 가장 무난한 선택이고 네.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뭐 상변에 들어간다 이러면 좀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박진수 선수는 바둑이 내가 편하다. 굳이 뭐 전투로 갈 이유 없다. 만약에 늘면은 그냥 또 도서 받으면 그때 도도 네. 굉장히 괴롭다. 30초. 하나, 둘, 국면의 만족을 하고 있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박영훈 선수는 조금 이른 타이밍인데 벌써부터 좀 판 앞으로. 아, 오늘따라 머리가 좀 많이 들어오네요. 네, 원래 이렇게 들어오는 선수가 아닌데 네. 그리고 지금은 약간 제가 의외인 게 30초. 보통 저렇게 선수들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판이 치열하게 뭐 네. 전투를 하고 있을 때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아직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자, 그런데 어? 몇 점인가요? 30초. 박영훈 선수 네. 보통 이렇게까지 번뜩이는 감각적인 수를 잘 구사하는 선수는 아닌데요. 최근에 이런 붙이는 수들이 뭐 종종 등장을 하긴 하는데 네, 그렇죠. 조금 몸이 네. 들어왔던 게 이해가 되긴 되네요. 이런 수를 준비하고 기술을 있었다면. 보여주려고.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스코어는 신진서 선수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나, 둘, 그렇다면 검토실에서 판단하기에는 네. 박영훈 선수의 공격과 좌하기 쪽 선택은 여덟, 수긍하기 어렵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네요. 일곱, 여덟, 그리고 보통은 이런 수가 좋은 국면에서는 잘 등장 안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판이 기분 나쁜 쪽에서 판을 흔들어 갈 때 주는 수법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저 스코어대로 실제 대국자들도 박영훈 선수는 약간 기분 나쁘다, 신진서 선수는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둘, 셋. 원성진 선수와 박진수 선수의 대국은 뭐 순서만 조금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결국은 저곳을 그냥 쭉 막고 흑이 백은 중앙을 한 칸 한 칸 해서 이렇게 뛰어나오고 그렇게 진행이 됐네요. 상변은 일단 하나, 뭐 무슨 상황인지 몰라도 이 자리는 너무 두고 싶네요. 모양이 급수이기 때문에. 일곱, 여덟. 박영훈 선수가 하나 붙인 수는 뭐 굉장히 멋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처리가 필요할까요? 일단 박영훈 선수가 저 붙인 수의 의미는 네. 그러니까 좌상기가 지금 귀에 신진서 선수가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날일자로 들어가자 지금 붙인 상황인데 네. 거기는 언제든지 귀로 젖혀서 하나, 귀를 조그맣게는 셋. 사는 게 가능하다. 지금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을 최대한 그 사이즈를 조금 줄여놓고 저기를 살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뭔가 박영훈 선수가 저곳을 붙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젖히면 뭐 다시 되젖히고 뭔가 좀 흔히 말하는 가닥을 준비했던 것 같은데 네. 신진서 선수가 그냥 가만히 늘어주니까 약간 좀 맥이 좀 풀린 게 아닌가. 여섯. 또다시 어느 쪽에서부터 수순을 만들어 갈지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가 이렇게 붙여왔을 때는 젖히면 보통은 리듬을 만들어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냥 가만히 늘어주는 게 네. 오히려 상대를 더 답답하게 할 때가 더 많아요. 30초. 하나, 둘, 손이 셋, 쉽게 넷, 나오질 못하고 다섯.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장고 대국 치고는 이 정도면 속도가 네. 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바둑이 수순 자체가 그렇게 길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집들이 커서. 그러니까 상변에서 좌변 쪽으로 이어지는 백집도 굉장히 크게 날 것 같고 흑의 우상기부터 우하, 지금 하변으로 이어지는 모양도 네. 워낙 모양 자체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집 자체가 크게 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30초. 하나, 지금 수순이 50수도 안 됐기 때문에 넷, 다섯, 여섯, 일곱. 50수도 안 된 것 치고는 초반은 이미 다 지나갔고 중반 좀 지나면은 허무하게 종반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바둑이에요. 금방 윤곽이 드러날 수도 네. 있겠군요.
지금 박진솔 선수는 뭔가 백이 좀 해보려고 하는 데를 그냥 두텁게 다 받아주면서 그러니까 흙 쪽에서 뭔가 더 적극적으로 두진 않았어요. 굉장히 최대한 무난한 행마로 두고 다시 이제 전쟁터를 이곳도 백이 약하지 않냐 네. 뛰어나오면서 상병과 같이 한번 엮어보겠다. 예, 그런 뜻이죠. 이게 나가다 보면 또 양쪽이 걸리는 시점이 있을 텐데 그런 걸 노리고 있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늘면은 한 칸을 뛸 텐데 네. 아마도 이러고 이제 뭐 이곳이나 여기로 둬서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확실히 하는 게 아니라 네. 양쪽을 조금씩 보는 거죠. 어느 쪽을 먼저 좀 손을 댈 것이냐. 공격을 할 때 가장 뭐 이상적인 자세이기도 하고요. 네, 원성진 선수가 그래도 일단 네. 상변 쪽에서 실리로는 조금은 따라갔기 때문에 물론 주도권은 계속해서 박진솔 선수가 가지고 있지만 유리한 입장에서도 그렇게 마음 편한 바둑은 아니에요. 뭔가 그래도 득은 보긴 봐야 돼요.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중앙과 하변이 백이 다 타기가 되면은 네. 그때부터는 오히려 집이 부족한 쪽은 흙이 될 수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지금 박진솔 선수가 좌악이 들어간 거는 실리를 차지하겠다라는 뜻으로 보기가 쉽잖아요. 보통 이제 3-3에 들어가면. 근데 그거보다도 여기를 막으면 이 귀를 사는 게 아니라 네. 마지막.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최대한 여기를 선수로 두텁게 해놓고 그러고 네. 이제 공격을 하겠다. 30초. 이곳을 여기 이제 호구 모양 해서 약점 없이 이런 뜻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벽이 만들어지면 공격의 강도도 달라지는데요. 네, 근데 네. 원성진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게 만약에 무섭더라도 둬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를 그렇다고 그냥 파이는 건 좀 그렇거든요. 네. 네, 하나 이제 들여다 봐놓고 벽을 쌓겠다. 완벽하게 공격과 타개의 국면이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성진 선수 입장에서 먼저 이런 곳을 들여다본다든지 하는 좀 변화를 네. 좀 구해보고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변화를 구한 건데 있게 되면은 너무 그냥 외길 수순으로 흙이 벽을 쌓은 다음에 딱 가르고 나오면서 공격하는 게 뻔히 보이는 수순이기 때문에 상대가 원하는 대로 두고 싶진 않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셋. 원성진 선수도 지금 하변 쪽을 계속 뭐 연결할 것인지 아니면 네. 중앙 쪽을 조금 뭐 두텁게 해놓을 만한 수가 없는지 그런 것을 좀 고민을 하는 것 같고 다섯, 지금은 중앙 쪽을 선택할 일곱, 확률이 높아 보여요. 아홉. 아 그냥 싸울 수 있다. 다 끌고 나오는데요. 네. 박진솔 선수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정관장 황진단과 한국물가정보의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